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 사회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서 서강대는 천자분량의 한계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 환경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반드시 제시문의 내용을 독해해서 중심 메시지를 유추한 뒤 그것을 적용하는 서술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만의 견해를 서술했다면 높은 점수를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를 나다라를 토대로 서술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점을 마바사를 참고해서 기술하라, 따라서 이 순서대로 답안을 전개하게 된다면 가에서는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의 존속이 걸린 만큼 형평성과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 분담의 원칙을 합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에서 보듯 기술적 차이, 즉 기술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의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구태여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에서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라는 이러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산업구조가 화석에너지 중심이어서 모든 나라들이 생존을 의지하는 수단인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라에서는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는 것인데 개도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오염 배출구로 희생되는 그러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식의 나다라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지적하고 나신 뒤 역시 마바사의 핵심 키워드를 간추려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마에서는 효율성의 원리를 이렇게 유추적 지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시장의 논리, 형평의 논리는 오히려 기술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와 상반된 시각에서 바와 사는 상대적 특수성의 수용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발전 정도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이 기술 책임 분담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시 이 맥락에서 제시문 4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놓은 선진국의 부가 개도국에 대한 환경 오염과 착취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선진국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강하게 요구된다. 이 두 입장에 따라서 효율의 논리도 좋지만 선진국이 바로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서술이 가능하다면, 이와 달리 역사적 그리고 상대적 특수성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진국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는 결국 효율의 논리를 해치게 돼서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일정한 이익과 기술 개발 의지를 보장해 줄 때 바로 환경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답안 작성도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 입장을 중시한 그러한 답안을 공개를 했고, 학원 측에서는 이와 달리 효율성과 시장의 논리가 역시 접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후반부 답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답안 전개 확인하겠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공개 답안지이고 두 번째는 상반된 입장에서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대학 답안지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존속을 위해 탄생한 기후변화 협약은 협약 주체 간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들 간의 기술적 능력 차이, 발전 차이, 그리고 힘의 우위에서 기인한 거대 자본의 자원 소비 등의 이유로 협약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 의문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먼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환경기술 차이는 근본적인 환경오염 요소 관리 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의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분쟁은 당연히 기술 미보유국의 기후변화 협약 참여 의지 저하로 귀결된다. 또한
다해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 산업구조가 화석에너지 중심이란 사실도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지리적 경계인 국경만을 기준으로 환경보호 의무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라에 제시된 인도네시아 예와 같이 개도국들이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배출구로, 오염의 배출구로 이런 뜻이겠죠. 희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개도국의 입장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답안지이고,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협약을 인류 공동체의 발전과 존속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실질적 차원에서의 관용이 필요하다. 바에서 역설하는 바와 같이 각 사회는 서로 다른 발전 정도와 역사, 가치를 지니므로 먼저 그 길을 걸어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기술 책임 분담을 분배하여 감수하는 것이 상생의 방법이다. 물론 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효율성과 수요 원칙을 따른다면 이러한 배려가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에 제시된 것처럼 선진국들은 환경오염과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지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현재의 번영과 분은 이런 뜻이겠죠. 그들의 발전 역시 우월한 기술이 아닌 선구적 파괴를 기반으로 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제심은 나, 다, 그리고 라, 바, 마, 사를 모두 충실히 활용한 그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상반된 입장에서 전개할 수 있는지 학원 답안지 보겠습니다. 환경 분쟁을 최소화하고 인류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게 과도한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관용도 필요하다. 바에서 지적하듯 각 사회는 서로 다른 발전 정도와 역사, 가치를 지니므로 먼저 산업화를 주도한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생의 방법일 수 있다. 사에서 말하듯 선진국들은 일정 부분 개도국의 환경오염과 착취를 바탕으로 지금의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선진국이 환경기술 개발 욕구를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책임만을 강요한다면 마에서 제시된 효율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기술 분야는 오히려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의 실익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정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절충 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 측으로 다소히 무게중심을 옮긴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칩니다.